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요즘 직장 복귀하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 업로드도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별거 아닌 제 영상을 이렇게 또 클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근하고 카페로 출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재취업한 지도 40일이 지났습니다. 퇴사 후에 마치 군대 전역하기 전 모습처럼 사회에 나가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가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결코 쉬운 건 없었습니다. 작게나마 부동산 월세 세팅과 공간 대여 스터디룸을 오픈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한참 부족했어요. 저에겐 지켜야 할 와이프와 약 18개월 된 애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재정비하고 전 직장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늘은 퇴사한 30대 가장이 다시 재취업 후 변화된 3가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본업에 대한 열정입니다. 직장을 퇴사하기 전까지는 매번 이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직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어떨까? 그저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면서 본업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직장생활 약 10년차가 되고 난 뒤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업 부동산 투자자가 되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월 2~3천 버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세부 계획도 없이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었죠. 한두 달은 너무 좋았어요. 아침 9시면 스타벅스로 나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들고 조용한 3층으로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남들이 출근할 때 노트북 하나 들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글 쓰고 유튜브 영상 편집을 했었죠. 그 모습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는 남들과 달라서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이대로 쭉 가면 유튜브도 대성할 것 같고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3달이 되고 4달이 되고 5달째 되고 보니까 마냥 기대했던 그 결과들은 저만치 또 달아나 있더라고요. 애초에 월 2~3천만 원이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저 유튜브를 보고 이상한 확신만 차 있었던 거죠. 약 퇴사 5개월 차가 될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쉬운 일은 없고 내가 월 2~3천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최소 3년 이상은 그 분야에 몸을 갈아넣어야 한다는 점을요. 강의 몇 개 듣고 몇 번 실행에 옮겨보는 걸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에 40~50 정도 소소한 부업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일단 내 본업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끌어내 보는 게 우선이구나. 본업에서조차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다면 그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약 8개월 전에 했던 동일한 업무이지만 마음가짐은 180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고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되묻게 되더라고요. 답은 하나였어요. 내가 회사에서 최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그렇게 현재는 물리치료사로서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없는 시간 쪼개가며 다시금 공부하고 적용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식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직장인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현재 여러분은 본인이 속한 회사에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한데요. 제가 20대 중반까지도 주인의식이 정말 크지 않았습니다. 내 직장이 잘 되어야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마인드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저 빨리 퇴근하고 어떻게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하면 에이 누가 줍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쳤던 게 일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비품 같은 것들은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에 생각 없이 막 쓰던 것들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퇴근하고 가서 쉴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 후에 온전히 제 일을 하면서 느꼈어요. 특히 저를 되돌아보게 해주었던 게 바로 공간 대여 사업인 스터디룸이었는데요. 스스로 매장을 직접 오픈하고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청소 이모님까지 고용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껏 소비자, 직원의 입장에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산자, 대표 입장을 작게나마 경험을 한 거죠.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많이 느꼈어요. 고작 작은 스터디룸 하나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껏 했던 과거의 제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산자, 사장, 대표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 마인드로 직장에 복귀를 하니까 일단 지나다니며 보이는 휴지들은 제가 먼저 줍게 되더라고요. 회사 비품들도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밝게 인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환자분들이 오고 싶은 병원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네요. 또 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게 되고 조금 더 직장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직장이 더 발전을 하고 그로 인해 직원인 제가 더 성장한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예전에 단순히 월급만 받을 때는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일을 만약 못하게 되면 난 어떡하지? 난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직장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되면서는 한결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들어둔 두 가지 자동화 시스템 덕분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부동산 월세 현금 흐름과 두 번째로 스터디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었어요. 그 결과 저는 5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죠. 부동산 투자가 이어져서 현재는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스터디룸을 최근에 추가로 운영하게 되면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약 100만 원 정도 더 늘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개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생긴 상태에서 직장을 복귀하니까 심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도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사야 한다. 부자들은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충당한다. 결국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현금 흐름으로 삶을 이어나간다. 네,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어음, 지적자산, 그리고 부채는 다음과 같아요.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대출, 가계대출. 전 이 말이 너무나 공감되었어요. 일단 내가 경제적 자유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돈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버는 월급 말고도 자산을 통해 얻는 자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동소득이 결국 나의 시간을 벌어주고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렇게 전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해 월세 현금 흐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직장에서 나오는 큰 파이프라인 한 개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작은 파이프 한 개, 스터디룸에서 나오는 작은 파이프 한 개, 총 3개가 합쳐져 저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이번 퇴사를 통해서 참 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쭉 해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네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요즘 직장과 육아로 바빠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욱더 인사이트 가득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